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무공감 유튜버 돌팔이 배구입니다. 목요일에 드디어 염원하고 염원하던 보험집과 아파트의 경기에서 보험집이 승리를 했습니다. 월드킴이 엄청난 활약을 했죠. 득점도 이번 시즌 들어서 가장 많은 득점을 내 성공률도 높은 데다가 결정적인 득점 많이 했고 4세트 동안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끌어 갔습니다. 그거는 뭐 맨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현대건설 아파트팀도 저번에 어떤 구독자분께서 노가다 팀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거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만든 별명이 아니고 DC 인사이드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좀 약간 현대건설 팀을 약간 낮추는 말이었나봐요. 저는 모르고 사용을 했는데 그거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아파트팀이라고 제가 만든 별명은 아파트팀이에요. 아파트팀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불리한 상황이었죠. 왜냐면 양수민이 결장을 3주 동안 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그동안 나머지 멤버들끼리 주로 이제 이다현도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멤버들끼리 조금 지친 상태. 저번에 패배를 했었죠.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홈 구장이라는 점은 유리했지만 그래도 불리한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 더블 스코어로 지고 있는 4세트에도 연속 득점을 내가지고 17, 18 득점까지 따라붙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나중에 양수민이 복귀를 하면은 역시 굉장히 전력을 갖추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흥국생명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가 승점을 딸 수 있는 오늘 시합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혈전이 벌어졌는데 흥국생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월드킴도 엄청 잘했고 옐레나도 1세트에 살짝 조금 감을 못 잡았긴 했지만 나중에 결정적으로 막 블로킹 4개 잡아내고 막 결정적으로 엄청난 공격력을 용단 폭격을 해가지고 승리를 견인했고요. 김다솔 세타팅을 하면서 그 전처럼 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토스라든지 세트 플레이를 잘 이끌어 갔었죠. 그런데 오늘은 아무래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요지라든지 초점은 썸네일에서도 제가 밝혔다시피 원정지호 이원정 세타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이원정 세타의 그런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게 오지영이 이적 이후에 트레이드 이후에 첫 시합에 출장한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리베로는 본인의 수비 능력으로만 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세타는 세트 플레이라든지 패턴 플레이라든지 포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맞춰봐야 되잖아요. 그걸 맞추는데 2달, 3달이 걸려도 제대로 안 되는 게 세타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포지션이에요. 트레이드 된 지 3일 만에 그 3일 중에 하루 이틀은 뭐 프로필 사진 찍고 서류 등록하고 짐 풀어서 이제 옮기고 이사하고 인사하고 메디컬 테스트하고 이러느라고 다 날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맞춰보는 거는 하루밖에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굉장히 최장시간을 투입했습니다. 권순찬 감독이 이원정을 장시간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항해서 상대편 아파트팀의 사실 현재 리그 최고의 세터라고 할 수 있는 김다희는 어떻게 대항을 했는가 그런 게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저번 영상 기억이 나시죠? 저번 영상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지금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원정 세타가 아파트와의 시합에 바로 투입이 될 것이다. 하루밖에 안 됐지만 투입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죠. 권순찬 감독의 생각은 로테이션의 배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후위 지호에서 주로 타겟이 되었던 김다솔 세타의 블러킹 높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원정을 데려왔을 것이다. 자, 그거는 그대로 적중을 했죠. 그거는 이따가 시합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전위에 있을 때 후위 지호 포메이션에 있을 때 이원정을 투입을 했습니다. 1세트 때.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원정이 후위로 갈 때는 김다솔로 바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2세트 때도 동일한 패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후위에서도 좀 써먹었어요. 토스가 좀 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순찬 감독의 머릿속은 저와 배구 팬들이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그냥 환히 보고 있었습니다. 다 예측이 됐는데 이원정의 역량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을 정확히 못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토스가 너무 정확했던 거예요. 기복은 있었지만 3세트 때부터 스타팅을 했습니다. 3세트 때부터 갑자기 스타팅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중간에 물론 갑자기 기복이 있었어요. 토스가 좀 안 맞았죠. 당연히 안 맞겠죠. 들어온 지 연습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빼고 김다솔이 들어갔다가 또 후반부에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4세트엔 어땠습니까? 한두 랠리만 빼고 이원정이 1점부터 25점까지 풀세트 동안 투입이 돼서 활약을 했습니다. 요거까진 예상을 못한 거죠. 후위 지옥일 때만 높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전위에서만 세터로서 투입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써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 감독이 스타팅으로 돌려보이는 거예요. 제 예상에는 다음 시합부터 그냥 이원정이 주전 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잘 못하면 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주전을 쓸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적중을 했어요. 적중을 한 거 정도가 아니라 권순찬 감독은 블러킹으로만 롤을 맡겼는데 세터로서 진짜 토스하는 잘한 거예요. 아직까지 중앙 속공이라든지 그건 안 되죠. 패턴 플레이도 당연히 하루 만에 패턴이랑 포메이션을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그래서 오픈 공격 위주나 단순 미들 속공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성공률이 높았어요. 그 기록치를 보더라도 1, 2세트는 주로 김다솔이 뛰고 3, 4세트는
공격수는 이원정이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전 시간은 거의 비슷하다. 약간 그래도 이원정이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하다고 봤을 때 세트당 세트 성공. 자, 이거 말이 헷갈리는데 한 세트당 토스 성공을 말하는 거죠. 이걸로 봤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많이 높습니다. 이원정이 많이 높아요. 그러면서 블로킹도 하나 잡아냈지 않습니까? 블로킹으로 점수는 1점을 잡아냈지만 유효 블로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의 활약은 김다솔의 활약보다 김다솔이 물론 당연히 그동안 맞춰온 호흡이 있기 때문에 두리 주화를 이용한 이동속공이라든지 스피드배구 이런 거에서는 잘했지만 다른 거 블로킹이라든지 오픈 토스의 성공률 같은 걸 봤을 때는 이원정이 월등하게 단순 블로커로서의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세터로서의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드래프트 될 때 1라운드 2순위로 드래프트 된 것도 이해가 되고 신인 시절 도로공사 때 있을 때 각종 전문가들이 해설위원들이 유망주로서 극찬을 한 이유도 이해가 다 갔습니다. 제가 DC 인사이드 갤러리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캡처를 했는데요. 와, 뭐 1, 2세트 때 이원정 괜찮대, 높이 괜찮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3세트 때 좀 흔들려서 강판이 되고 김다솔이 다시 들어갔잖아요. 야, 이제 안 되겠다. 좀 한계에 도달했다, 빼자. 이런 식으로 갤러들이 하다가 또 안정적이 되니까 이원정에게 아주 극찬을 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실제 시합을 보면서 트레이드의 음모를 성공했던 권순찬 감독이 어떻게 성공을 했다는 것인지, 예상 밖의 활약상을 이원정이 어떻게 했던 것인지, 로테이션 위주 그리고 블로커와 공격수의 분포 위주로 보면서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r. Quacks in the Volleyball Magazine. 예, 권 감독은 우리들의 예상대로 예상이라 할 것도 없이 너무나 당연했나 로테이션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월드킴과 옐레나가 붙어있는 로테이션, 후위 지옥 로테이션을 선택했습니다. 1, 2, 3, 4세트 다 똑같았고 세타만 이원정으로 3, 4세트에 스타트로 기용하는 변화를 줬을 뿐, 아무래도 그 1세트를 지기는 했지만 1, 2, 3, 4세트 전반적으로 경기 내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돌아가는 턴의 순서도 안 바꾼 거죠. 자, 요거는 1세트 시작하고 한두 턴 지나서 김다솔이 전위에 있고 옐레나가 후위로 가서 서브를 넣는 턴입니다. 후위 지옥의 바로 전 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번 시합 동안 양수민을 쓰지 못하는 김다인 세타는 철저하게 상황을 고려해서 확률 배구를 추구했습니다. 라이트 블럭을 월드킴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지윤에게 토스로 올려줘서 김다솔 쪽을 집요하게 공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월드킴도 후위를 가서 후위 지옥 로테이션이 시작됐죠. 역시 집요하게 오른쪽에 면팀장이 블러킹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낮긴 하지만 그래도 집요하게 김다솔 쪽을 공략하는 모습. 이번에는 김다솔과 면팀장이 좌우를 바꾸니까 꽃사슴을 이용해서 라이트 공격을 시도합니다. 백어택이죠. 지금 아주 잘 받고 황민경, 김다인, 황현주 성공입니다. 어찌어찌 사이드아웃이 돼서 후위 지옥을 겨우 벗어나서 옐레나가 전위에 있습니다. 예, 범실은 낮지만 면팀장이 옐레나에 비해서 높이가 작으니까 공략하는 모습. 혼전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하이볼로 올리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철저하게 확률 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월드킴과 옐레나가 둘 다 전위에 있는 흥국이 유리한 로테이션 상황인데 이럴 때는 다양한 루트로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어디가 더 약하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요번에는 옐레나가 블러킹 성공하는 장면. 예, 요 로테이션은 흥국생명이 공격력과 블러킹이 가장 강력한 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보험집은 양봉에 대한 대비를 확실하게 하고 왔습니다. 3블럭으로 막히니까 김다인이 이번 채는 라이트로 꽃사슴에게 줍니다. 흥국의 벽이 역시 높기 때문에 예리한 각을 때릴 수 없었던 연주루입니다. 결국에는 블러킹이 너무 높으니까 쳐내기를 시도해서 블럭아웃으로 처리해서 노련하게 득점을. 언성 히어로 견리베이의 토스가 그냥 세터 저리 가라예요. 자, 김다솔이 다시 전위로 올라오자 정지훈을 이용해서 김다솔 쪽으로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은요. 이원정 세터가 들어갔어요. 굉장히 빠른 투입이네요. 네. 하루밖에 연습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쥐도 새도 모르게 투입된 김다은이 좀 눈에 띄고요. 자, 정지훈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높이 보강 차원에서 이원정을 투입했죠. 자, 김다솔이 있을 때와 달리 벽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효 블럭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원정의 높이를 의식했기 때문에 황민키가 예리한 각으로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레프트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한 김다인이 외발 이동으로 오른쪽을 공략하는 모습. 자, 다시 김다솔이 복귀했습니다. 이원정은 전위에 있는 3턴 동안 자신에게 맡겨진 블로커로서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들어갔어요. 자, 후위 지역을 벗어나서 킴예리 둘 다 동시에 전위에 있습니다. 양봉으로 중앙을 주로 노리는 김다인의 작전. 긴장이 흐르네요. 코트에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리시브 길어요. 클린턴 성공입니다. 서브 안쪽 에이스입니다. 황민경. 나가는
시간은 갔고요. 황현주가 준비합니다. 황현주 갑니다. 1세트 현대, 수원에서 지지 않는 현대가 첫 세트를 잡았습니다. 이 대결입니다. 중앙에 이주아가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 왼쪽이에요. 강타, 그러나 블록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현대 자, 2세트 시작된 다음에 옐레나, 김다솔 전후위 바뀌고 후위 지옥 바로 전 단계가 됐습니다. 역시 김다솔과 맞붙어 있는 정지훈을 이용해서 C 속공으로 득점에 성공하는 김다인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침을 해서. 자, 킴이 후위로 가는 턴입니다. 그러면은 옐레나와 월드킴이 둘 다 후위에 있어서 후위 지옥이 됐습니다. 자, 1세트랑 큰 차이 없어요. 면팀장과 김다솔이 전위에 있는데 김다솔 사이드 쪽으로 공략을 합니다. 이다현 외발 이동이었죠. 자, 면팀장과 김다솔 사이드가 바뀌었죠. 그랬더니 바뀐 김다솔 사이드 쪽으로 공략. 다시 한번 공략. 물론 황민키가 이번에는 직선타를 노리지 않고 김나희가 사이드 쪽으로 많이 붙으니까 허를 찔러서 예각으로 공격을 했죠. 자, 어찌어찌해서 김다솔이 서브권 후위로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후위 지옥 로테이션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옐레나가 전위로 가죠. 그러면 옐레나 반대쪽을 공략합니다. 요약컨대 킴과 옐레나가 둘 다 전위에 있을 때는 가운데가 낮으니까 양봉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공격을 하든지, 그게 막히면 좌우 아무 쪽이나 한다든지, 킴과 옐레나 중에 한 명만 전위에 있으면은 그 반대쪽에 낮은 한국인 블로커 쪽으로 공격, 그리고 김다솔이 전위에 있을 때는 집요하게 김다솔 위쪽으로 공격. 이게 앞으로 쭉 반복이기 때문에 세타가 후위에 있을 때는 그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식빵을 2개나 머리에 얹으셨네요. 이원정 세터가 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전위에 이제 높이를 보강하는 그런 차원도 있죠. 예. 자, 김다솔이 전위로 올라가니까 다시 이원정을 투입했습니다. 김다희는 일단 정지훈을 이용해서 이원정과 맞대결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터치아웃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는 정지훈. 자, 킴이 서브권을 하죠. 후위 지옥 시작됐습니다. 자, 혼전 상황이라서 이다현이 2단 토스로 옮기는데 정지훈과 이원정 다시 맞대결. 자, 높이를 의식해서 강타를 때리지 못했습니다. 자, 안되겠다 싶어서 반대쪽 면팀장 쪽으로 백어택을 시도합니다. 아, 꽃사슴 점프가 높아요. 자, 보시다시피 정지훈이 자기 앞에 김다솔이 있을 때는 김다솔 쪽으로 직선타를 내리찍어 누르는 게 편했는데 이제는 편하지 않기 때문에 대각을 때리기도 하고 약간 긴 코스로 때리기도 합니다. 마음 놓고 내리꽂을 수가 없어요, 김다솔 때처럼. 그래서 김다솔이 전위에 있을 때랑은 달리 이원정이 전위했을 때는 공격이 다변화됩니다. 김다인 세타가 지금도 보시면 미들 속공을 하고 있죠. 어느 한쪽의 블러킹이 약하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코스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앙도 더 쓰고, 그리고 양뽕은 킴 L과 로테이션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마음 놓고 쓰기가 어려운 거에 비해서 이다현은 상대가 후위적 로테이션에 걸려 있기 때문에 쓰기가 좀 편하죠. 그래서 이원정을 세터 겸 블러커로 첫날부터 기용한 권순찬 감독의 작전이 맞아떨어진 거죠. 권 감독이 아주 기분이 좋겠죠. 자기 만족감도 많이 올라갔을 테고요. 그래서 이원정의 블러킹에 대한 거는 이런 식으로 남은 경기 동안 흘러갑니다. 그래서 토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예상컨대 애지당초 연습을 하루밖에 못했기 때문에 권순찬 감독이 이원정에게 날카로운 토스, 상대의 허를 찌르는 세트 플레이, 이런 걸 준비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오늘의 주 역할은 블러킹이니까 블러킹만 목숨 걸고 해라라고 지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도 세터니까 토스를 해야 되잖아요. 토스는 그냥 레프트 라이트로 오픈성으로 올리고 미들 속공하고 외발 이동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라, 이렇게 지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원정 세타는 그런 식으로 토스를 했어요. 시합하는 동안. 동영상을 제작 중에 갑자기 엄청난 속보가 떴네요. 이종석 안티팬 사이트 아시는 분 혹시 없나요? 자, 차라리 잘 됐습니다. 이것은 AU만 바라보라는 신의 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원정이 그런 기본적인 토스를 했는데 그 토스 스킬을 권 감독이 마음에 들어 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무난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인지 이원정이 후위로 갔는데도 1세트와는 달리 김다솔을 복귀시키지 않고 코트에 일단 남겨둔 겁니다. 테스트 삼아 한번 후위도 돌려보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과감한 건데 요때 김다솔은 심각한 고용불안을 느꼈을 것 같죠? 자, 라이트 오픈성으로 높고 느리게 옐레나에게 주는 모습. 자, 타점을 살려서 공격 성공합니다. 옐레나가 깨어나야죠. 자, 다음은 C 오픈성으로 월드킴에게 역시 높게 줍니다. 이원정 입장에서는 지금 높게 주는 거 말고는 줄 수 있는 볼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주는 건데 그걸 너무 잘하는 거죠. 게다가 킴이나 옐레나는 높게만 주면 알아서 타점으로 해결해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자, 디그된 공이 약간 짧아서 이원정이 잔발 이동을 한 다음에 토스를 합니다. 킴이 달려가다 뒷걸음질해서 점프해서 스파이크하는 모습. 자, 그래도 높이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킴이 해결을 해버린 거죠. 요번에도 잔발 이동을 해서 옐레나에게 백토스 하는데 요번에는 토스 방향도 정확하고 높이도 높았어요. 자, 요 각도에서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은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높이 주고 있어요. 자,
자, 보험집의 세트 포인트 잔발 이동해서 면 팀장에게 이번에도 높이 줬죠. 물론 면 팀장은 타점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높이 준 거예요. 그러면은 면 팀장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제일 높은 타점으로 해결할 테니까.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원정이 높게 주는 토스에 굉장히 최적화가 돼 있는 조건을 타고났습니다. 자, 키가 큰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거고, 보시면 점프도 높은 데다가 팔까지 깁니다. 그러니까 토스를 쏴주는 출발점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터들보다 더욱더 힘을 별로 들이지 않아도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보니까 팔 힘도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이를 강조한 배구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들은 뭐에도 해당한다? 최적의 블러커에도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1, 2세트 때 교체로 투입되는 그 장면의 플레이 장면을 보면서 갤러들과 시청자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당연히 권순찬 감독의 마음에도 엄청나게 들었겠죠. 그래서 3세트에 스타팅으로 기용이 돼요.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기용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3세트에 주춤했습니다. 아무래도 세트에 출발할 때 스타팅으로 기용된 게 너무나 몇 년 만에 오랜만이라서 당황을 한 건지 토스가 좀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갤러들도 그때 3세트에는 빼라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게시판에 이원정 안 되겠다, 스타팅은 아직 무리인가 보다, 빼자. 그래가지고 그 바람이 들리기라도 했는지 권순찬 감독이 DC 인사이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건지 불판을 모니터링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다시 김다솔로 교체 투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3세트 후반에 다시 김다솔이 이제 전위로 올라가면서 높이를 보충해야 되니까 다시 이원정을 전위에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좀 무난하게 잘 해서 3세트도 스코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좌우 쌍포는 그냥 높게 올려줘서 공격 성공률이 괜찮았는데 미들브로카와의 호흡이 아직 안 맞았어요. 그건 당연하겠죠. 미들브로카와 미들 속공을 맞춘다든지 시간차를 맞춘다든지 외발 이동을 맞추려면은 하루 가지고는 당연히 택도 없이 부족한 시간이죠. 그럼 앞으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일주일, 2주일, 3주일 이렇게 지나면은 미들브로카와도 호흡을 맞출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때 되면은 매우 잘하겠네요 라고 예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양날의 검인 게 토스 시점의 높이가 높다는 것이 높은 배구에는 유리하지만은 속공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 흥국생명 미들브로카를 이용한 공격 패턴의 특징이 뭡니까? 나스배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왜냐면은 흥국생명 미들브로카 자체가 두리주아나 구김혜진 형김나이가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외발 이동이라든가 중앙 속공 때는 더더욱 좀 낮습니다. 그러면은 토스를 낮게 쏴줘야 되겠죠. 쌍포와는 다르게 낮게 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토스 시점의 높이가 낮은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김다솔에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두리주아의 인생 경기 20점 맹폭을 이끌어갈 수도 있었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토스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원정은 어떻게 해야 되죠? 본인의 타점이 높기 때문에 미들브로카에게 줄 때는 낮게 올려주기 위해서는 토스를 살살 올려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당구를 칠 때도 엄청 세게 치는 것보다 살살 쳐서 공을 모으는 게 더 어렵고, 골프도 드라이버로 장타를 치는 것보다 퍼팅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살살 올리는 거는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이원정 세터가 미들브로카와 맞추는 거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만약에 미들브로카가 양뽕이나 정호영처럼 굉장히 타점이 높다면은 오히려 이원정과 어울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계속 높은 배구를 해야 되니까 이원정이 풀세트를 뛰어도 되겠죠. 근데 이 세상에 그런 팀은 없잖아요. 팀옐 쌍포에다가 미들브로카는 정호영하고 양뽕이 있다? 그런 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셀러리 캡을 없애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던 간에 이원정이 잠깐 정신이 없던 거를 정신을 차리고 4세트에도 스타팅으로 기용이 돼가지고 팀의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다? 보험집이 아파트를 상대로 승점 3점을 따냈기 때문에 되게 신난다? 신나죠 물론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편으로 좀 찝찝하지 않나요? 뭔가를 좀 잊어버린 것 같지 않나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권순찬 감독이 트레이드를 성공리에 맞췄다는 겁니다. 단타 트레이드 치고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순찬 감독은 본인의 로테이션이 역시 옳다고 확신을 앞으로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할 때마다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겠죠. 자기애가 충만할 겁니다. 그러다가 셧아웃 승리라도 하게 되면은 예전에 봤었던 대만족 미소를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테레비 화면을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공포영화가 따로 없지요? 이제 우리
우리는 봄배구가 될 때까지 챔피언 결정전이 있을 때까지 권순찬 감독이 개발해낸 킴과 옐레나가 붙어있는 후위지옥 로테이션을 강제로 시청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원정이 팀에 입단을 했기 때문에 후위지옥이란 말이 슬슬 사라지긴 하겠네요. 사이드아웃이 금방 돌긴 돌 테니까. 자, 어쨌거나 이원정 세타의 입단을 환영하고요. 수년 동안 벤치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본인 묵묵히 기회를 기다렸던 이원정 세타에게 새로운 배구 인생이 열리게 될지, 그리고 권순찬 감독의 자도치의 끝은 어디인지, 그의 야망은 올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아이유와 이종석은 언제 결별할지 2023년 새해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배구 매거진 돌팔이었습니다.